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5만 원만 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주 유치원생들이 엄마 나 6만 원 줘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엄마가 돈 주는 사람이야? 이거 5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대하죠. 근데 사실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는 얘기나 5만 원 달라는 얘기나 그냥 뭐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본인이 우리 부모들이 과연 내가 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랬다면은 그냥 그거를 좀 털어내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사주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에 좋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싸요. 아이들한테 5, 6만 원씩 잘 안 주잖아요. 뭐 1,000원 저만 그런가요? 다 5, 6만 원씩 주시나요? 근데 저는 뭐 잘하면 뭐 1,000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엄마 뭐 사고 싶어? 그러면 아 그래 사.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돈 모아서 사라. 용돈 모아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줘서 이 아이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너무 사주고 싶다. 근데 아이가 모으기에 너무 비싼 돈이다. 하면은 뭐 생일날 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건을 거셔도 되는 거죠. 네가 50%를 모으면 50% 정도는 엄마가 아빠가 서포트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이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 기 안 죽이려고 비싼 거 사준다. 뭐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 죽음과 기 안 죽음. 사줘서 얘가 기가 안 죽는다면 안 사줬을 때 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물건을 안 가졌을 때 기 안 죽는 아이로 키워야 얘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의 밑바탕에는 되게 철학적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돼 있어야지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건으로 얘 기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아이는 어쨌든 평생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아이로 크는 거예요. 왜냐? 어디 가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더 잘 사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더 못 사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를 약간 무시하는 티는 안 내려고 노력하겠죠.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심리적인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로 큽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이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준다라는 생각을 조금 털어내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야 아이들이 물건에 휘청거리지 않고, 예, 잘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라는 길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지출이 적거나. 뭐가 쉽겠어요? 지출이 적으면 돼요. 지출이 적으면 이제 쉽게 부자가 되는 거죠. 아주 쉽게. 100만 원을 번다고 쳐봐요. 50만 원을 매달 쓰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매달 원하는 만큼 쓰고도 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0만 원은 매달 저금을 하고 시드머니가 생기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도네이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출이 2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들어왔을 때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계속 대출을 받겠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카드 땡겨 쓰고 뭐 이것저것 땡겨 쓰겠죠. 카드도 땡겨 쓰고 뭐 담보 대출도 쓰고 뭐 신용 대출도 쓰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여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일은 아주 쉽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근데 돈을 쓰려고 보이지. 그렇죠. 돈을 무조건 안 쓰는 게 상책이냐 이렇게 당연히 말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뭐 이거 사야 되나? 뭐 이걸 억지로 참으면서 안 쓴다. 50만 원을 매달 쓰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써도 50만 원 정도 수주면 된다. 요거랑 억지로 참는 거야. 아, 아껴야 되나 부자 돼야 되니까 50만 원만 쓸 거야 하고 50만 원만 쓴 사람이랑 그냥 삶이 다른 거예요. 전자는 부자고 후자는 부자가 아니죠. 아꼈잖아요. 아끼고 막 참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는 단지 소비를 쥐어짜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모으는 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물건이 아니라 주식이고 금이고 뭐 화폐고 부동산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비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거 사는 게 재밌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또 소비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자연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자연이 안 그래도 이렇게 훼손됐는데 굳이 나까지 자연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에 대한 행복인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라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거. 아, 조금 가지니까 오히려 편하다. 아, 쓰레기 적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분리수거 귀찮았는데 그것도 좀 편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게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이지만 이걸 참고 억지로 억누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소비 적게 하는 게 그냥 삶에 만족스럽다. 내 삶에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아낄 수 있었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사랑에는 인간사랑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네이션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 쓸 때 좀 아까워요. 아, 이 돈이면 내가 한 명 더 후원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은 뭐 청소년들 한 끼 밥 더 사줄 수 있는데 여자아이들 막 생리대 못 사가지고 막 신발장 깔창 깔고 이런 거 보면 아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리컵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하는 거죠. 아, 이 돈이면 내가 생리컵을 몇 개를 사는데 저는 사실 생리컵 찬성입니다. 생리컵은 그 자연 오염이 우선 안 되잖아. 계속 씻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리대를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주면 그 청소년 여자아이들한테 지원해주면 계속 소모되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근데 이거는 무한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계속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다 보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면서 좀 기쁨을 느끼고 또 소비를 하면서도 이왕이면은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폐그물로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그 청년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이왕 가방 살까? 그런 거 사고 또 거기서 해양 폐기물 청소하는 것도 그런 활동도 하더라고요. 아, 이왕 돈 쓸 거면 난 저런 사람한테 돈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획 소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가방 하나를 살려고 계획을 세워도 그 회사를 보는 거죠. 회사 CEO의 마인드를 보고 회사 경영 방침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를 알 수밖에 없고 시야가 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들을 얽매고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비단 소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좀 크게 볼 수 있으면서 소비를 같이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아이들이 즐겁게 소비를 줄이고 그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경제를 보는 눈도 생기고 일석삼조 사조 오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원적으로 돌아오면 소비는 억지로 참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즐겁게 줄이는 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좀 편안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뭐 사서 그냥 막 단 거 입에 넣고 싶고 막 아, 나 이렇게 초라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쇼업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더 하겠죠. 어른들은 아닌 척 하면서 하고 아이들은 대놓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좀 엄마가 마음을 편히 갖고 엄마 아빠가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즐겁게 사시면서 아이들을 안정감 있게 감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하면서 같이 계획도 세워보고 왜 이걸 사야 되는지 그러면은 너한테 뭐가 좋은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억지로 눌러라 소배 감정을 눌러라 하면 아이가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전략은 나한테 안 좋은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들면 오래 못해요, 뭐든지. 즐거워야 계속 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좀 즐겁게. 소비를 즐겁게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연구한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계획 소비를 하고, 자연과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화목한 가정으로 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이 선물 대신에 용돈을 주면서 돈을 좀 융통할 수 있고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쓰레기 많이 생기잖아.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소비를 즐겁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하시고 기부하고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